의해 취준생들을 위해 우리가 왔다. 랜선 취업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MC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 선배님들을 오늘 모셔왔는데요. 현실적인 고민들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필기 전형편과 면접 전형편으로 나누어서 1부, 2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은 1부 필기 전형편인데요. 질문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차례대로 우리 진호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5기 신입직원 경영직렬의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25기 신입직원 경제직렬의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25기 신입직원 법직렬의 권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5기 신입직원 IT직렬의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5기 신입직원 고교직렬의 김신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필기를 준비하는 기관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활 패턴을 잡고 공부를 했는지 여쭤볼까 하는데 처음 질문을 우리 진호님께 한번 드려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규칙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부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단기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공부하기 때문에 잠을 좀 8시간 이상 꾸준히 자고 주말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하루 10시간 정도 공부 시간 계획을 잡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장기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좀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도 같이 병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현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으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씩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거나 이제 필기 준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코딩 테스트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셨구나. 아니 옆에서 신영님이 그런 것도 준비했어?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럼 신영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학기 중이랑 방학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기 중에는 등하교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쉬는 시간 등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했고 방학에는 친구들과 같이 NCS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필기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나는 마음을 좀 다잡았다 이런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현님? 저는 주로 산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다양한 활동을 해봤지만 근본적인 고통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체력도 좀 관리할 수 있고 생각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주로 산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우리 신영님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당근과 채찍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재미없는 필기 공부를 무려 1시간이나 했다면 저에게 주는 상으로 30분 동안은 자유시간을 갖는 등 여유시간과 공부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필기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내 컨디션을 또 어떻게 유지했는지 우리 진호님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1시간 시험 시간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경영학 이론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초콜릿 등을 준비하여 틈틈이 먹고 쉬는 시간에는 세수도 하면서 잠을 깨고 시험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제 지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사장에서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찜에 집에서 1시간 정도 요약본을 보고 나서 고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하셨던 우리 대현님 당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약집을 평소에 형광펜이나 밑줄 이런 거 꺼놓고 교통편에서 무조건 한 번은 그 부분만 딱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도착해서는 이제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조문집만 한번 봤습니다. 다양한 꿀팁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가는 게 바로 이제 밸런스 게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스터디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혹시 스터디 하신 분 있으실까요?
지훈님, 그럼 스터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교내에서 모집하는 스터디에 참여해서 필기 준비를 했는데요. 그 주 2회 정도 진행하면서 스터디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문제를 발제하고 그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을 가진 후 발제자가 문제를 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스터디를 함께하면 진도가 뒤처지지 않고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기에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대현님은 스터디 하셨어요? 저는 따로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간단히 이제 정보 교환 같은 이제 필요한 걸 좀 도움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걸 간단히 이용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오픈 채팅방으로 이렇게 또 정보를 공유하는군요. 스터디도 있었고 오픈 채팅방도 있었는데 혼자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책으로 또 스터디를 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저는 책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영학의 경우는 최중락 강사의 경영학 워크북을 보았습니다. 회계학의 경우 김재호 강사의 객관식 및 연습서를 보았습니다. 재무관리의 경우는 이영우 강사의 객관식 및 연습서를 보았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다해독을 하였고 연습서의 경우 이해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사 기출문제집 및 모의고사 등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지훈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이제 다른 것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또 책으로 공부를 하셨을까요? 미시나 거시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황종효 강사의 일순환 인강을 수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재인 트리니티 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객관식 공부로 정병렬 경제학 연습책이나 또는 김판기 다이어트 교재를 이용해서 객관식 대비를 했고, 또 황종효 강사의 동일 이순환 강의와 연습서 풀이를 병행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화폐 금융론 과목의 경우에는 전창저 화폐와 금융시장 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재하는 한 3회독 정도 진행을 하고 트리니티 교재의 다른 교재들의 내용을 단권화해서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공부량이 어마어마한데요. 대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과목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민법의 경우에는 윤동환 강사님의 책이 요약집까지 잘 돼 있어서 선택했었습니다. 상법의 경우에는 김혁봉 강사님의 상법 신강이라는 책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목차가 괜찮아서 선택을 했고,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박승수 강사님의 책이 가독성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김춘환 강사님의 책이 OX 문제집까지 괜찮게 돼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또 직렬도 다르고 각자에게 맞는 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직렬인 우리 대현님 어떤 책으로 공부하셨을까요? 저는 IT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도 있지만 먼저 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처리 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보안기사 쪽 필기 이쪽도 일부 활용했습니다. 인터넷에 전공 관련 지식이 요약되어 있는 블로그도 참고를 했고요. 동기의 말에 따르면 홍재연의 전산직 7급 전공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영님, 우리 신영님은 어떤 책으로 공부하셨을까요? NCS 같은 경우는 모듈형이랑 피셋형을 위주로 공부했고, 모듈형은 시중에 나와 있는 해커스 입문책이랑 모의고사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피셋형은 이원준의 의사소통, 신원의 수리, 하주웅의 문제 해결 이 3권을 2회독씩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금융, 경영, 경제, 상식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에듀윌 금융 상식책을 사서 여러 번 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책이나 강사분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꿀팁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공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강사나 책 이런 부분은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기를 또 준비하면서 본인만의 여러 가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호님. 당충전 말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죠? 제가 시험을 볼 당시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없이 전공 문제를 푸는 것을 미리 연습드리기를 추천드립니다. 회계학, 경영학, 재무관리를 회계사 1차 합격자 평균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난이도가 어떠하든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지훈님 같은 경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중에서 정리된 요약본을 보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한번 요약 노트를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는 개념을 좀 모아놓거나 또 공부를 하면서 틀렸던 문제들의 개념을 좀 정리한다면 시험 전에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헷갈리는 걸 정리한 요약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대현님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법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체계를 잡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의 연계성과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IT 계열도 궁금합니다. 대현님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4년간의 전공 지식을 잊지 않게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객관식이라고 이제 단순히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서술형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내재화를 시켜주면 이제 합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영님의 팁도 궁금합니다. NCS보다는 금융경영 경제 상식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NCS의 난이도가 상식보다 조금 더 쉬웠고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필기 100점 만점 중에 40이 NCS, 60이 상식이어서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도 더 크니까 상식을 좀 더 많이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팁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금융 경영 경제 상식의 경우 아무래도 이제 행정직의 또 공통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진호님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에듀윌 경영 경제 상식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또 연합 인포맥스의 시사 용어 및 한국은행의 금융 상식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뉴스 기사 등을 읽으면서 경영 경제 상식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서원각에서 출판한 공사의 금융경영 경제 상식 교재를 활용하여 준비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주요 신문 기사 스크랩을 하거나 또는 이것이 금융 논술이다 교재를 이용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우리 대현님은요? 예, 저는 법직렬이다 보니 금융 경제 상식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평소에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직렬의 경우에는 경제 경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지 시험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현님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해요. IT는 금융, 경영, 경제, 상식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의 그리디 레벨 1, 2 정도를 이제 20분 안에 한 문제당 풀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코딩 테스트에도 분명 이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이런 부분을 이제 요약본을 간단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영님도 좀 얘기해 주실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에듀윌 금융 경영 경제 상식 책을 구매해서 거기 있는 용어들을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경 테스트나 태색 같은 금융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시면 필기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와서 취득하신다면 면접이나 자소서 할 때도 역량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또 테스트를 도전해 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엔 고졸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신 우리 신용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직업 기초능력 평가에서 취약 항목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팁이나 기술 이런 것 좀 마구마구 공유 좀 해주세요. 제 기술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능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잘 안 풀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사진 찍어 두거나 필기해서 시험 직전까지 보고 계속 익혀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 정말 고등학생이에요? 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 입사하실 정도면 얼만큼 야무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대졸 수준 입사자 분들께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공사의 필기시험 난이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진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사의 필기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고 본 실력을 발휘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 기출문제집을 활용하거나 최재형 강사의 모의고사 등을 활용하여 실전 감각을 올리신다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훈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번 공사 필기시험은 평소와 다르게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빈출 유형이나 좀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조금 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금융, 경영, 경제, 상식 시험의 경우에는 경영 용어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어서 평소에 경영 용어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현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어떠셨어요?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내는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았고, 그리고 금융공기업 쪽은 변리사항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쪽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공기업 쪽 시험 문제들은 법칙열의 경우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현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떠셨어요? 필기시험의 전공 난이도는 정말 높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기업 객관식으로 내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봐주시면 되고, 시험으로 말씀드리면 정보처리기사보다는 훨씬 어렵고 보안기사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딩 테스트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난이도는 개인별로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대체로 좀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두 너무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랜선 취업 상담소 필기 전형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꿀팁 저희는 2부 면접 전형편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또 만나요. 그렇겠지만 아니요.